아닙니다. 아버지 유언이 있으니까 석탈의 대복께서 매형이 왕위에 오르세요. 이렇게 처남매부지간의 왕위를 서로 양보하는 자, 오늘부터 보습 써라. 자, 오늘부터 술에 굴려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꿀입니다. 삼국의 역사 우리가 계속 함께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고구려 초기의 발전상을 짚어봤고요. 대무신왕, 또 민중왕, 또 모본왕까지 이렇게 3명의 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번에 신라가 건국되고 1대는 혁거세 거서간, 또 2대는 제사장의 성격을 지닌 남해 차차웅이란 이름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혁거세 거서간, 남해 차차웅, 줄여서는 혁거세 왕, 남해 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혁거세 거서간은 그 반란 속에 왕과 왕비가 다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남해 차차웅이 간신히 즉위했습니다만은 땅덩이가 점점 커지면서 위로는 동해가 쳐들어오고요. 또 아래에서는 매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또 거기다가 온갖 자연재해, 메뚜기라든지, 또는 이제 가뭄이라든지, 심지어는 지진까지, 온갖 자연재해들이 속출했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아도 왕권이 약한데, 이런 일만 있으면 다 왕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즉위했던 남해왕의 왕권이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때 짠 하고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석탈해란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석탈해가 나타나서 용맹하고 또 리더십도 있으니까 백성들이 왕보다 석탈해를 더 따라요. 그래서 남해왕이 아예 이 석탈해를 등용하고 이 석탈해에게 대보라는 벼슬을 주고, 딸이었던 아효를 이 석탈에게 시집보내서 석탈의 대보를 자신의 사위로 삼게 되죠. 그런데 이 남해왕이 이제 마지막에 죽으면서 아들 유리가 있었지만 사위인 석탈에게 왕위를 이으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멀쩡하게 아들이 있는데 왜 굳이 사위한테 왕을 넘기려고 할까? 아무리 사위가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근데 신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랬습니다. 꼭 아들이 아니어도 사위가 능력이 된다면은 사위한테 왕을 넘겨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딸도 왕위를 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에서는 유일하게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여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남해왕이 그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떴습니다마는 석탈해는 오히려 남해 차차웅의 장남이었던, 자신에게는 이제 처남이 되겠죠. 자기 이제 아내의 오빠든 남동생이든 이렇게 되니까 이 유리왕자에게 왕위를 양보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고구려에서도 그 2대 임금이 유리왕이었는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석탈해가 이제 왕자님이 앉으셔야죠 하고선 이 왕위를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왕자는 반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유언이 있으니까 석탈의 대복께서 매형이 왕위에 오르세요. 이렇게 처남매부지간의 왕위를 서로 양보하는 아주 훈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왕위라면은, 권력을 다툴 수 있는 자리라면은 형제나 부자간에도 얼마든지 싸우는 것이 상례인데, 이렇게 처남매부간의 왕위를 서로 양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치아 자국으로 왕위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제 이빨이라고 하면 그 짐승의 그걸 말합니다. 이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때만 해도 이 치아가 많은 사람이 덕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이걸로 왕위를 가리자고 해서 큰 떡을 뭅니다. 유리왕자의 이 자국이 더 많이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왕자님의 이 자국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리를 끝내 양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 왕자가 신라의 제 3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 치아 자국, 이제 이때는 그 이 자국이라고 했겠죠. 이 자국이니까 이 자국이란 말이 변해서 이사금이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리왕부터는 이 이사금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죠. 이사금이란 말은 나중에 이제 임금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유리 이사금, 꽤 덕망에 있는 아주 좋은 임금님이었다고 합니다. 왕의 권위보다는 백성의 삶을 먼저 생각했고요. 이 때문에 일화도 여럿 있습니다. 뭐 밤에 이렇게 순행을 나갔다가 굶어서 쓰러져 있는 그런 노파를 보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음식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반면,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보고 세금을 자주 깎아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덕망이 알려져서 신라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겠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원래 또 좋은 임금들 곁에는 많은 백성들, 신하들이 몰리는 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신라의 노래, 국문학사에서 향가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는 그 고구려 유리왕이 쓴 그 황조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살기가 좋아졌던 내용을 담은 최초의 향가, 도솔가가 이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또 유리 이사금의 정책, 업적은 또 있습니다. 자, 육부를 정비하고 성씨를 하사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예, 당시 신라는 지역을 6부로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부여 이야기하면서 5부로 나눠서 다스렸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왕을 비롯해서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사출도로 다스렸고요. 고구려 역시 이를 본따서 왕이 있는 그 계루부, 또 그 이외에 뭐 소노부, 전로부, 관노부 이렇게 또 5부로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백제 역시 그걸 본따서 처음에 5부로 다스리다가 조금씩 변경을 해나갑니다. 자, 그런가 보면 신라는 6부로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유리이사금 제위 6년에는 이 6부의 이름을 고치고 6부 사람들에게 성씨를 하사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뭐 양산부, 고허부, 대수부, 간진부, 가리부, 명활부 이 이름들은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그 토착 이름들이고요. 이 이름들을 각각 뭐 양부, 사량부, 전미양부, 모량부라고도 하죠. 본피부, 한기부, 습비부 이렇게 명칭을 다 고칩니다. 또 명칭을 고치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각각 이제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각 마을에는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또 그 친척들이 모여서 살았을 텐데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각각 성씨를 하사합니다. 사성 정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양부에는 이씨를, 사량부에는 최씨, 전량부에는 흔씨, 본피부에는 정씨, 한기부엔 배씨, 습비부에는 설씨.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성씨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의 이름을 고치고 지역의 이름을 정하고 사람들한테 성씨를 내린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만큼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거죠. 지역과 백성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대해서 이름을 정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성씨까지 줄 수 있는 거죠. 왕이 영향력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뭔가 이름을 정해주고 할 때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오히려 반발만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이 성씨를 받습니다. 왕이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이 따른다. 아주 이상적인 그런 중앙 집권 국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고려 초의 왕건도 호족들에게 성씨를 하사하죠. 여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을이 되면 이 육부 간에 이제 하나의 그 마을 공동체가 이제 6개 있는 거잖아요. 이 육부 간에 길쌈 시합을 하고요. 길쌈, 그러니까 이제 배틀을 통해서 이제 그 많은 천이나 옷가지들 같은 그런 이제 섬유 재료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걸 이제 길쌈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쌈 시합을 하고 시합이 끝나면은 축제를 열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배라고 했는데 오늘날 한가위, 이 가배란 말에서 한가위 추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썼죠. 예, 축제에 가배가 생기게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17관 등을 수립해서 관리의 품계를 정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뭐 대보라는 그런 재상격 벼슬과 그 밑에 이제 뭐 장군 몇 정도 이렇게 있었을 텐데, 자, 17품계, 굉장히 많은 단계의 관등이 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이벌찬부터 시작해서 이찬, 잡찬, 타진찬, 대하찬, 그리고 자,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는 이제 뭐 아찬, 일길찬, 사찬, 과거에 이렇게 신라를 다룬 그런 사극에 보면은 쉽게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벼슬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7급 품계를 정하고, 뭐 이제 뭔가 공이 있다든지 세월이 지나면은 조금씩 이제 품계가 올라가겠죠. 이제 이른바 이제 승진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그 6개를 보시면은 조위, 소, 대오, 빌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대나마와 나마 그쪽으로 빨간 줄이 쳐져 있죠. 또 이 가운데 대나마 이상 또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후로 이제 급벌찬, 사찬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찬 위로 또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신분을 정해서, 그러니까 관등만 정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신분을 정해서 그 이 이상 이제 벼슬을 올라올 수 없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좋은 게 아닌데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골품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벌찬부터 대하찬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진골이라고 합니다. 물론 진골도 그 밑에 있는 이제 벼슬을 가질 수가 있죠. 뭐 아찬이라든지 대나마 이런 벼슬자리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계속 올라가면은 제일 높은 1등급 이벌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진골 귀족들인데, 진골 귀족들 보시면은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 넓이도 정해져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육두품입니다. 그래서 뭐 관복의 색도 지금 정해져 있고요. 이 진골들이 입을 수 있는 건 자색, 그리고 이제 밑에 육두품까지 입을 수 있는 건 비색, 또 이제 그 집의 크기도 좀 작아집니다. 그 밑에 오두품들은 또 청색이고요. 그 제일 밑에 사두품들은 황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품까지가 전부 다 귀족에 들어갑니다. 이제 밑에 뭐 3두품, 2두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민들이에요. 그래서 뭐 벼슬자리에 올라올 수도 없고, 이 당시에 그 신분제도를 이제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6두품, 5두품, 4두품, 특히 벼슬을 위로 올라갈 수 없던 아주 능력 있는 6두품들이 신라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주체들이 되기도 하죠. 자, 보시면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이렇게 골품제를 만드는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농기구로서는 이 당시부터 뭐 보습, 수레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뭐 어느 날 왕이 명령해서 자, 오늘부터 보습 써라, 오늘부터 수레 굴려라, 이게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뭐 본격적으로 이것을 이제 많이 보급을 했다는 의미도 되겠죠. 또 이제 빙고를 만들었습니다. 빙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서울에 동빙고, 서빙고 들어보셨죠? 얼음 창고인데 이때부터 이제 얼음을 겨울에 깨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더운 여름이나 가을에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